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더욱 묘한 것은 이들이 신체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당신은 그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매력에 넋놓고 빠져든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비범한 아름다움과 매력이다. 그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그가 아름다운 영혼이나 모종의 영적 품성을 지녀서가 아니다. 소위 영적 아름다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영혼과 마음의 조화가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불만족을 느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으면, 혹은 마음이 영혼과 갈등을 겪고 있으면 영적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영혼과 마음 사이의 모든 갈등은 그 사람의 신체적 외모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는 마치 내면으로부터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영혼과 일치함을 뜻하는 것이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그 사람의 사념 에너지를 외부 의도와 성질이 같게 만든다. 마음이 영혼을 마음의 상자 속에 가두어 숨막히게 하지 않고 온실의 장미처럼 사랑스럽게 돌보고 키워 작은 꽃잎들이 제대로 펼쳐지도록 주의 깊게 보살펴주면 영혼은 좋은 기분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부르는 흔치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영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도록 마음이 회방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중요성,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목표와 가치를 강요한다. 마음은 보물을 찾아 영혼만 빼고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 영혼이 마음에게 자신의 멋과 재주를 부끄럽게 작은 소리로 말해주려고 애쓰는 동안 펜듈럼은 유혹적이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손님을 끈다. 마음은 바꾸려고 애쓰지 영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결국 마음과 영혼인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다. 외부 의도는 불안정성이 이 문자 그대로 현실화되고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는 인생 트랙으로 그를 곧장 데려간다. 마음은 가면을 쓰면 자신을 기존의 틀에 맞게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헛소고이다. 그는 자기의 귀한 개성을 활용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뒤쫓다가 눈먼 사람처럼 자꾸만 유리창에 몸을 부딪힌다. 자신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인생 트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자신에게 불만족할 이유가 널려있는 인생 트랙의 조건에 맞아떨어진다. 펜듈럼은 이런 백해무익한 게임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펜듈럼에게는 이 게임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불만은 펜듈럼이 즐겨 먹는 에너지인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게 가르쳐야 한다. 당신은 맨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덕목에 눈을 돌려도 좋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도치나 잘난 척하기와 혼동하지 말라. 후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가장 위험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이해하고 모든 결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잉여 포텐셜로 변질해 버릴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조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사실은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려면 외적 중요성을 단 위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숭배하기를 그치라.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도록 누가 막기나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준을 쫓게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내적 중요성을 버리고 자신을 놓아보내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거나 따를 필요가 없다. 당신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펜듈럼이지 당신이 아니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온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외부 의도가 당신을 스스로 온전히 만족하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를 움직여 당신이 사랑하지 못했던 내면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념이 자신에게 만족하는 에너지를 방사하기 시작하면 외부 의도는 당신을 붙잡아 정말 자긍심을 느낄 만한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이겠지만 타인을 사랑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강조한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펜듈럼이 강요하는 게임은 제쳐두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받고 싶어하는 대접을 자신에게 하면서 즐기고 기뻐하라. 자신을 돌보고 가꾸라. 누군가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일지도 모른다. 달콤한 것과 나쁜 습관에 빠져들라. 이것은 펜듈럼의 꼬임이다. 성배를 찾아 밀림 속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성배는 당신 내면에 있다. 영혼은 마치 아이처럼 신뢰의 팔을 벌리며 이 세상에 온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은 펜듈럼이 판치는 곳이다. 펜듈럼은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 놓았다. 펜듈럼은 즉시 영혼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세상에서는 모두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펜듈럼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믿게끔 만들려고 애쓴다. 펜듈럼은 순진무구한 영혼을 곧장 좌절 속으로 빠뜨리려 한다. 영혼은 자신을 소망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세상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고 작은 빵 덩어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정해진 휴일 빼고는 날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펜듈럼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의 함정에 빠뜨린다.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적 차원이 그것이다. 인간의 일상적 세계관과 행동 방식은 펜듈럼에 의해 형성된다. 인간은 누구도 아닌 펜듈럼에게 가장 이득이 될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마음을 따라 영혼도 조건의 상자 속에 갇힌다.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무수한 제약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내정된 게임 속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받는다. 마음은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자기 세계층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인생이란 매사에 논리가 정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장난감을 사주기로 동의하기만 했다면 외부 의도가 알아서 장난감 살 돈을 구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평범한 세계관은 그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는 것은 펜듈럼의 이익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합리적 세계관을 불가침의 법칙으로 떠받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은 가짜라서 깨부술 수 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중 하나가 당신의 삶에서도 일어나도록 놔두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이 할 일이란
단지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펜듈럼이 당신에게 들씌워 놓은 선입관과 제약의 거미줄을 벗겨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꿈을 이룰 자격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자신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것이다.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다. 영혼 없이는 마음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반면에 이들이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로 합치면 마법의 힘, 곧 외부 의도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에게는 외부 의도를 부려서 목적을 이룰 능력이 없다.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외부 의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정해진 목표에 이르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의 비밀은 불행의 비밀만큼이나 간단하다. 그것은 단지 영혼과 마음이 서로 조화로우며 부조화로우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구조화는 커진다. 마음은 펜듈럼의 힘에 굴복하고 영혼은 비참해진다.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영혼은 아직 장난감을 가질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희망은 점점 시들어간다. 마음은 그 꿈이 전혀 이룰 가망이 없다는 증거만 더욱 많이 발견해내고 그 실현을 자꾸만 뒤로 미룬다. 이 미룸은 대개 남은 생 내내 이어진다. 삶이 종착역에 이르도록 꿈은 먼지 덮인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려면 먼저 영혼과 마음의 뜻을 모을 주제부터 정해야 한다. 달리 말해 당신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정확히 알지만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는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펜듈럼이 사람들에게 가짜 목표를 강요하고 자신의 이익에 종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준다. 영혼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펜듈럼의 유혹을 쫓아 달려가고 있다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의 영혼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 아니면 그저 그것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내적, 외적 중요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외적 중요성을 높여놓으면 그 목표는 성취하기 어렵고 칭송받을 일이라는 생각으로서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다. 당신은 펜듈럼의 미끼를 삼킨 것이다. 내적 중요성을 높여놓으면 당신은 이 목표에 이른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목표는 다시 그 도달의 불가능성으로서 당신을 매혹한다. 하지만 그 목표는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까?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칭송받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라. 도달 불가능성의 단위에서 목표를 끌어내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외적 중요성을 제거한다.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을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적 중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분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라.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영혼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 아니면 영혼을 짓누르는 짐의 무게를 느끼는가? 소망이 성취될지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당신에게 그 소망이 필요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목표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영혼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목표가 아무리 찬란하고 매혹적이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있다면 당신의 목표는 그릇된 것일 수 있다. 특별한 목표가 없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에너지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영혼을 상자 속으로 완전히 몰아넣어 가두어 버렸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건강을 돌봄으로써 활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를 수 있다. 그것은 삶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상태이며 당신은 모든 것을 원하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원하는 상태이다. 영혼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실이지 영혼에게 이 삶은 하나뿐인 기회인 것이다. 후자의 경우 당신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은 남들을 위해서 너무 멀리 떠밀려 가버린 것이 아닐까.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다 갖다 놓으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 뒷전 신세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서 좋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펜듈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온통 바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짓이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실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영혼을 상자 속에 가둬놓는 것은 속으로 감추어진 불만족의 엄청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오로지 그들의 행복만을 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노력이 그들에게 해를 줄 것이다. 자신을 잘 돌봐라. 관심과 주의로서 자신을 대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온기를 얻어 작은 날개를 펼칠 것이다. 성공을 거두려면 당신이 변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 이 말은 당신도 이미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당신이 어떤 일을 잘 풀리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 자신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펜듈럼은 당신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당신은 자신을 등지고 펜듈럼을 향하여 펜듈럼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 펜듈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그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짜 목표를 쫓음으로써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쫓던 목표를 이루고 나서야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영혼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라.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제거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영혼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려면 영혼의 기분 상태에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을 괴롭히거나 실망시키는 것이 없고 평안하고 포근한 느낌일 때 당신은 기분이 좋아진다. 불편한 기분은 이와 반대의 경우이다. 뭔가 거북하고 뭔가가 짓누르고 있고 뭔가가 두렵고 기분이 우울하고 가슴이 무겁다. 그런 느낌이 뚜렷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안다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은 대개 무엇이 자신을 겁주는지, 무엇이 걱정을 끼치는지, 무엇이 시리에 빠지게 하는지를 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에 의지해도 된다. 마음이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이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당신의 영혼이라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모호한 징후와도 같은 느낌이다. 마음은 계속 만사가 잘 굴러가고 있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딘가 찝찝하다. 이것이 새벽별의 속상임이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논리적인 마음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모호하고 애매한 징후에다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음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의 여유를 관찰하느라 바빠서 영혼의 느낌을 듣는 데는 주의가 미치지 않는다.
새벽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터득하려면 영혼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라. 마음이 결정을 내리면 영혼은 즉시 거기에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것이 후자의 반응이라면 당신은 뭔가 기분이 불편한 느낌을 느낄 것이다. 영혼의 예감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어떤 징조를 느끼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영혼이 제공하는 정보를 마음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단 한 가지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불편한 기분이다. 기분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혼이 좋다고 말하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저 영혼이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이 안 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것이 옳은지를 판명해줄 안전한 기준이 있다. 영혼의 기분이다. 영혼은 안 돼 하는데 마음은 좋다고 한다면 가능한 당신의 결정을 철회하라. 선택한 목표에 대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다면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의 일치만 이루면 된다. 마음은 내부 의도는 영혼의 외부 의도와 융합되어야 한다. 당신이 내부 의도의 경계 안에서 행동하고 있고 외부 의도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목표는 이미 당신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다고 봐도 된다. 내부 의도가 아직 좀 불분명하다면, 다시 말해서 목표에 이를 분명한 방법을 모를 때는 가지겠다는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하라.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니 외부 의도는 당신에게 적당한 기회를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도 실현된 것을 가지겠다는 결정에서 영혼과 마음이 이와 같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영혼과 마음은 대개 찬탄이나 경멸, 두려움 등에는 일치를 보인다. 우리는 온 가슴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한다.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열정이 피어난다. 목표를 올바로 선택했다면 영혼과 마음은 모두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이 흐려지는 것은 목표가 매우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거나 아니면 안락지대가 너무 좁기 때문이다.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다음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지 의심하고 있고 영혼은 새 의자에서 긴장된 기분을 느끼고 있다. 당신은 이미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법을 안다. 안락지대가 넓어지면 당신은 영혼이 노래를 부르고 마음은 손을 비비면서 흡족해하는 일체감의 강렬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칭송받을 만한 것인지,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 그것을 이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라. 다만 영혼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이라. 당신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직관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희미한 예감으로부터 나타난다. 마음이 힘을 잃으면 그 순간에는 영혼이 느끼고 아는 그것을 감지하기가 쉬워진다. 당신은 새벽별의 속삭임, 말 없는 목소리, 생각 없는 명상,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깨닫지만 그것은 희미한 통찰이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낀다.
모든 사람이 삶의 한순간에 직관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생각이 난무할 때는 마음의 분석 기능이 심판 역할을 한다. 마음은 모든 데이터에 재빨리 꼬리표를 달아 분류하고 정리한다. 그래야 만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면의 독백을 멈춘다는 것은 마치 심판에게서 호루라기를 뺏고 벤치에 앉혀놓는 것과 같다. 마음은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지만 이제는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다. 마음은 데이터를 빠르게 바쁘게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짧은 휴식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이 잠시 짬을 내어 벤치에 앉아 쉬는 것과 같다. 이때가 직관적 정보를 향해 창문이 열리는 때다. 이런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잠들어 있다. 이것은 당신에게는 어쩌면 정말 놀라운 사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다. 모든 사람이 낮 시간에도 몇 번씩 잠에 빠져든다. 다만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직관적 깨달음이란 보통 마음속에서 절로 번쩍 떠오르는 통찰이라고 여겨진다. 한편에서는 위로부터 하나의 결정이 마음에 내려왔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혼자서 그 결정을 찾아냈다고 한다. 영혼이 느끼는 모호한 기분은 불안, 좌절 혹은 영감, 열의 등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느낌은 한마디로 묘사될 수 있다. 영혼은 마음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하지만 설명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번민과 초조, 죄책감, 무거운 의무감, 시리 등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로 나타난다. 영혼과 마음은 이 모든 기분에 동감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부 의도와 그 작용에 의해 현실화된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직관적 느낌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창문이 낮 시간에도 꽤 자주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은 수시로 자신의 수다와 통제에 스스로 지친다. 그래서 잠깐씩 경각심을 놓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끌어오고 싶은 사건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창문 속에 끼워 넣는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느낌이어야 한다. 당신이 소원했던 것이 실현된다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해보라. 목표에 도달하는 슬라이드를 머릿속으로 몇 번 상영하라.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를 전체 슬라이드를 한바탕 시연해보라. 창문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졸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창문을 포착하고는 깨어나는데 그러면 창문은 즉시 닫혀버린다. 당신은 조금씩 요령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확고한 의도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먼저 마음의 도움을 받아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느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마음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아직은 창문을 포착하려 애쓰지 말고 마침내 목표를 이뤘을 때 느낄 기분의 핵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 프레임을 상영하라. 핵심적인 느낌을 창조하라. 그런 다음에는 기회가 찾아올 때 열린 창문에 그 프레임을 즉시 끼워 넣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졸고 있던 마음이 자신의 졸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창문에 프레임을 끼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면의 독백이 멈췄을 때 외부 의도가 할 기능이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꾸만 시도해보면 이것은 차차 습관이 되고 당신의 마음은 열린 창문에다 자동적으로 프레임을 끼우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프레임 방법이 당신에게 너무 어렵다면 실망에 빠져 있지 말고 한쪽으로 미뤄둬라. 처음 해봐서 잘 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 평소의 슬라이드 작업과 과정을 심상하는 일을 계속하라. 어쨌든 창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창문이 열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터득해 놓으면 생활 속에서 직관적 통찰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